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정치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죠. 등록 마감됐고 이제 선거 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고요. 앞으로 예측도 좀 해보죠.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을 여러 가지로 뭐 규정을 할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코로나 총선 이렇게 규정하는 건 무리가 아니겠죠, 이택수 대표님? 네, 지금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의 넘버 1번, 2번 상당 부분이 코로나 관련된 네. 의료진들 포진되어 있는 거 봐서는 코로나 총선이 맞는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당청 지지율도 외신들의 코로나 대처 능력 긍정평가 때문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한 2주 동안 네. 여당이 좋은 흐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 잘했다라기보다는 정부 대통령 지지율 상승하고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죠.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지난주에 한번 지적을 해주셨죠. 그리고 예. 상대 평가에 대한 거. 그 두 가지가 겹친 것이고 반면에 이제 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게 하나가 있고 네. 통합당은 이제 공천 막바지에 깔끔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뭐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데리고 오니 마니라고 네.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 겹쳐서 여권은 좋은 흐름, 야권은 안 좋은 흐름이 한 2주 갔던 거죠. 그 김종인 위원장 영입은 아직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이제 이번 주 조사부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이제 내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외신 보도 얘기했지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미래통합당에서는 선수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외신에서는 선수 교체가 아니라 선수 영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를 들면 K리그의 선수 이제 바꿔보자라고 얘기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선수 영입 스카우트 제의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화상회의를 했는데 우리 현 정부의 여러 대처 능력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면서 좀 도와달라 이런 다른 정상들의 네. 도움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권 심판론적인 접근이 좀 어렵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주 분위기가 또 바뀌어질 수 있고 다음 주 분위기 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아무튼 지난주 상황은 그렇게 됐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또 이제 돈을 좀 풀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부분과 또 맥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경제 민주화 정책처럼 또 국민들의 또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일단 여당 쪽 얘기부터 해보면은 네. 더불어시민당, 뭐 열린민주당, 뭐 하여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그룹 네. 묶을 수 있는 정당들이죠. 뭐 범여권. 범여권. 그렇죠. 예. 이게 시너지 효과냐, 뭐 제로섬이냐, 아니면 뭐 좀 더 지지층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윤태곤 실장께서는? 아까 제 2주 동안 이제 민주당하고 정부가 좋은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열린민주당이 나타나가지고 한 1, 2주 동안은 마이너스 썸보다는 제로 썸 내지는 약간의 시너지. 약간 뭐 아주 폭발적인 플러스라기보다는 네. 이게 좀 관심도를 집중시키고 네. 바이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런 쪽에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여기는 한 이번 주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이 화제가 되는 게 여권 지지층 바깥으로 중도층, 보수층까지 가면서 이제 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등등 뭐 예컨대 뭐 이런 보도들도 있던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된 그 의사 선생님이죠. 네. 그분이 작년 8월 달에 조국 전 장관을 비판했었다. 근데 이런 거가 이슈가 되는 게 열린민주당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 아니면은 좀 괜찮은데 울타리 바깥으로 나갈 때는 어떨 것이냐. 그 여론조사로는 어떻습니까? 이 열린민주당의 근데 제일 궁금한 거는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근데 이게 지속될 것이냐. 네. 순간적인 어떤 바람이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여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지금 열린민주당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느 곳은 10%가 살짝 넘고요. 어느 곳은 10%가 안 되고 한 5, 6% 정도 나오는 격차가 결과들이 너무 있습니다. 커요. 왜 그러냐면 네. 샤이 보수 얘기 많이 하는데 샤이 진보가 있는 겁니다. 샤이 진보 샤이 중에서는 진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했다가 여론조사에서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혹은 열린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명구스러운 유권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여론조사에는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데 실제 투표장에는 갈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시민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긴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 전체 내에서는 제로섬 게임을 하지만 네.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 이 두 정당 간에는 지난주까지는 뭐 시너지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지지율을 좀 잠식한 부분이 있으면서 두 정당의 합은 더불어민주당 지금 뭐 최근 들어서 30%대 후반이라든지 40%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당 지지를 거의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시너지가 있었다. 근데 앞으로 이 두 정당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될 경우에는 그렇죠. 네. 정치 혐오증 때문에 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국민의당이라든지 또 이탈할 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비례대표 의석을요 쉽게 생각하시면요 10%의 5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5석?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100%면 50석인데 47석밖에 안 되지 않냐는데 이 3석은 예를 들어 1% 되는 정당, 예. 2% 되는 정당 이렇게 하면 대략 이제 대략? 10%의 5석이다. 쉽네요. 보시면 10%의 되는데 5석.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예. 이태국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열린민주당이 강하게 나간다면은 네. 그것은 통합당의 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지 정의당 몫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조국 전 장관 프레임이나 뭐 이런 네네. 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만약에 이 여권의 전선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평가가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으로 대통령하고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하고 뭐 여당도 이렇게 뒷받침한다는데 여권의 전선이 만약에 조국 전선으로 간다면은 그럼 국민들의 평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지역구에도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죠. 정의당이 결국은 이 지금 범여권의 정당들하고 지지율이 좀 연계돼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잖아요. 점점 정의당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인터뷰 시작해서. 정의당도 약간 딜레마적인 게 있는데 네. 원래 이거 제도 때문에 이 비례당이 생겨 좀 안 좋았는데다가 그 열린민주당이 생겨 더 안 좋다. 그래서 예. 좀 정의당 메시지가 약간 갈팡질팡하는 게 있어요. 어떤 좀 비례대표 후보들 청년들은 뭐 우리가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렇게 하는데 심상정 대표라든지 지역구에 나간 사람들은 또 약간 좀 범여권에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거든요. 통합당을 공격하면서 단일화하자는 얘기도 지역구에서 나오고요.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약간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있는데 오늘인가 심상정 대표가 뭐 약간 발표를 하나 봐요. 뭐 좀 이 가닥을 잡는 예. 그래요.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태수 대표님. 네. 지역구가 지금 253곳이죠,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서 격전지 빅매치 이루어지는 곳 조사가 있었다고요?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아마 이게 이제 MBN 매일경제에서 네. 12곳을 한꺼번에 조사한 내용 같습니다. 네. 뭐 지금 4월 8일까지 조사를 공표 보도할 수 있는데요. 예. 그다음부터 블랙아웃 기간이죠. 근데 예. 후보 공천이 좀 뒤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일제히 지난주부터 조사 결과들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네. 12곳에서 10곳이 예. 뭐 오차 범위 내더라도 우세한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이 10개를 네. 가져간다라는 것이고요. 잠깐만, 요거 조사 개요부터 먼저 조사 기호는 12개라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2개가 각각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를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경제가 어디에 의뢰한 거죠, 이거? RN서치에 의뢰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론사심의원회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일단 12곳 중에서 어떤 지역들은 오차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앞서가는 지역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앞서가는 지역까지 합쳤을 때 10곳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2곳은 미래통합당이 이제 앞서간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네. 이 중에서 한 뭐
두세 개 지역은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뒤집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많이 앞서가는 지역들도 과거 총선에 보면은 숨겨진 야권 표심이 항상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 5%포인트 정도는 적어도 미래통합당 등의 보수 야당 쪽에 좀 더 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5% 이상 차이 나는 지역들은 그래도 이제 그쪽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네. 뭐 한 5%에서 10% 차이는 사실 언제든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2곳 중에 10곳이 민주당이 우세라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저 같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한 6대 4 정도로 민주당이 우세한 정도지 이게 뭐 어느 쪽으로 확 기울어진 상황이다라고는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은 이제 큰 흐름이 있는 거고 지역별로의 이제 각각의 이제 경합이 있는 것인데 근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역별로의 이게 경합이 두드러지지가 않거든요. 예컨대 지금 같으면 한참 뭐 이제 누구는 지하철이 중요하다 그러고 누구는 우리 동네는 지하철보다는 이제 버스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국지적인 이제 충돌들이 예, 벌어지는데 이런 충돌들이 잘 안 보여요. 이런 건 사실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유리한 것인데 근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한 좋은 흐름이었고 한국당은 통합당 안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또 민주당이 약간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고 또 네.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효과 등등으로 해가지고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하나씩 볼까요? 네. 제일 관심 있는 데 중에 하나가 이낙연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 있는 종로입니다. 종로. 여기는 근데 격차가 꽤 많이 나요. 이게 좀처럼 안 좁혀진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면밀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 지역에 발표된 여론조사들을 봤는데 네. 이낙연 후보는 대략 45% 50% 정도 일관되게 나오는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적게는 뭐 30% 이제 초중반, 많게는 40%를 넘는 곳들이 있는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 격차가 있다라는 거는 이 숨겨진 야권 표심이 역시 굉장히 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많게는 뭐 15% 안팎으로 차이 나는 곳들이 있는데 네. 전문가들은 이렇게 사실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2012년 때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박빙으로 붙었을 때 이 지역에서 역시 3%포인트 차이로 문재인 후보가 앞섰습니다. 결과는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던 선거였는데 네. 아무튼 이 지역은 그렇기 때문에 한 자릿수 격차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훨씬 많고요. 지금 여론조사는 아직도 많이 남고 부동층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야권 표심, 샤이 보수가 조금 더 많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해 주시긴 힘들겠네요. 여러 가지. 이건 수치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로를 보면요. 이낙연 후보자는 되게 강점이 수비형, 아웃복싱, 안정감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그렇죠.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봐도. 그러면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이제 뒤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뭐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발언들이 좀 세긴 하지만은 이 이낙연이란 이 수비벽을 좀처럼 잘 못 뚫는 느낌이에요. 그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부딪혀지지도 않고 이렇게 싹싹 피해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종로 말고도 예를 들어 뭐 광진을 네. 거기가 고민정 오세훈 그렇죠. 네. 그리고 동작을 뭐 나경원 이수진 이쪽은 보면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지역인데 굉장한 접전이다. 뭐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뭐 거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렇죠. 동작 같은 경우에 예. 이 많은 조사들이 이수진 후보가 이제 오차범위 안팎으로 앞서고 있는데 또 당선 가능성은 나경원 후보가 또 앞서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광진보다는 동작이 좀 벌어져 있죠.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이 당선 가능성이 이제 원래 높게 나타나는데 결국에는 당선 가능성이 어느 한쪽이 높고 또 지지율은 또 어느 한쪽이 높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박빙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둘 다 이제 높은 지역구. 아까 종로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도 이낙연 후보가 높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박빙 우세라고 봐야 되는데 나머지 이 지역들 중에서 뭐 동작이라든지 광진 같은 경우는 당선 가능성은 또 나경원 또 오세훈 후보가 높은 조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사실 끝까지 봐야 될 지역입니다.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차이가요. 네. 고민정 오세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여야 대결 플러스 개인 대 개인의 대결도 보여요. 네. 고민정이 신인과 오세훈이라는 뭐 이제 경험이 많은 중진 정치. 근데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이제 당대당 여야의 대결이 있지만은 나경원 대 이수진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나경원에 대한 찬반 투표식의 선거로 진행되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광진은 오세훈 후보자가 현역 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오세훈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좀 격돌의 느낌이 있는데 동작은 나경원에 대한 평가. 계속 할 거냐? 나경원이 그만해야 되느냐? 뭐 이수진이 좋냐 안 좋냐보다는 그쪽의 느낌이 강해 그렇죠. 보여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번에 당선이 되면은 이제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도 있고 네. 또 차기 대통령 네.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동작을 유권자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진짜 같으면서도 좀 다른 지역군요. 광진을하고 동작을은. 네. 자, 이게 TK, PK 얘기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지금 흐름은 좀 변화가 있습니까? PK가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PK가 사실 TK에 이어서 반문 정서가 많이 확산된 기류가 보였었는데 네. 지난주에는 이제 당 청지율이 좀 반등을 하면서 PK도 다시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치고 올라가는 지역들도 있었고요. 네. 뭐 대구 수성 갑 이제 김부겸, 주호영 이 대결 구도에서도 어떤 조사에서는 주호영 후보가 앞서고 어떤 조사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예. 약간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조사들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TK, PK도 과거와는 좀 다르게 네. 이쪽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이제 열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여기서는 민주당 표가 좀 숨겨진 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도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전문가들은 없고요. 향후에 이 숨겨진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네. 일주일 정도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하면요. 부산, 울산, 경남은 민주당이 다 이겼고 기초단체장도 상당히 많이 이겼어요. 네. 근데 2018년까지는 못 갈 것이고 그럼 2016년 총선만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네. 정도가 이제 관건일 것이고 이태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전반적으로 여권이 다 좋은 흐름이었기 때문에 PK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여기 또 야당에 약간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가 있는 게 무소속들이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소속 나가겠다고 하다가 불출마하는 중진급 의원들 이주영 이런 의원들이 다 그냥 불출마로 삭삭 돌아서고 있거든요. 물론 홍준표 전 대표하고 그렇죠. TK 몇 명은 있습니다만은. 그 생각보다는 정리가 좀 된. 특히 PK 지역은 네. 거의 다 정리됐어요.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범여권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좀 진보 진영 내에서의 어떤 단일화 이슈가 지역구마다 쭉 있어 왔고 좀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속과 이 보수 제1야당 간의 어떤 단일화 이슈 이런 것들은 좀 이루어질까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공화당 계열 있지 않습니까? 자유공화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 그쪽 말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컷오프 당해가지고 한 사람들하고 이런 예컨대 서울 구로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의원이 이제 전략공천을 받았고 거기 이제 강요식 후보라고 이제 컷오프된 분이 무소속 뛰고 있는데 여론조사 단일화에 합의를 해놨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각각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서 예컨대 A하고 B라는 후보가 있는데 B라는 후보가 이게 내가 계속 해봤자 별로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선다면은 그런 단일화들이 가속이 붙는 것이고 비등비등하다. 그러면 이제 잘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연대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건 좀 쉽지 않은 상황 아니에요? 이제 진보 진영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례 위성정당이 민주당에서 2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정의당 비례 의석을 많이 잠식을 했죠. 그래서 지역구에서의 단일화 연대 가능성이
이제 많이 줄어든 겁니다. 네. 근데 지역구 여론조사들을 보면 정의당 후보들이 대략 3 내지 5%포인트 정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접전 지역들을 보면 대략 한 3 내지 5%포인트 차이로 갈리는 지역들이 네.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판세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수 진영은 지금 등록된 후보들 기준으로 보면 많이 정리가 됐고 네. 무소속 후보들도 대략 뭐 TK, PK 지역에 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진보 진영이 수도권이나 아니면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이 단일화 연대가 하느냐 혹은 그냥 끝까지 완주하느냐에 따라서 일당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뭐 총선이 뭐 3주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보름 남았죠. 보름 남았는데 마지막 그 뭐랄까 변수라고 할까요? 지금 뭐 국면이 이번 주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유의해서 봐야 될 유권자들이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한 말씀씩만 듣고 정리하죠. 아니 코로나19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계약하고 이제 그 재난 수당이라고 합니까? 재난 소득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매끄럽게 되느냐의 문제. 그 두 번째 투표율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좀 더 심각해졌을 때 노년층들이 투표 장각을 꺼려 할 것이냐. 네. 오히려 이제 자녀를 둔 30, 40대 여성 여기가 사실 여당의 완전 표밭이거든요. 네. 그쪽이 좀 투표 장악을 꺼려 할 것이냐 그 문제죠. 이택수 대표. 네,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투표율이 일단 가장 중요하죠.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20대하고 50대 층에서 조금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다라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20대가 학생층, 네. 50대가 이제 초중고 학부모 층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세대인데 만약에 20대하고 50대가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완치율, 뭐 치명률 이 부분도 향후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선거 미뤄지진 않겠죠? 지금 늦은 거 아닌가? 이미 늦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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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그리고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